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부터 보고 오시죠. (6.3) 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면서 후보자들이 유권자들을 만나 한 표를 호소했습니다. 고창군수 선거에 나선 후보들은 모두 자신이 고창 지역 발전의 적임자라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김남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6.3 지방선거에서 고창군수 재선에 도전하는 더불어민주당 심덕석 후보는 공식 선거운동 첫날인 지난 21일 고창군청 앞 회전교차로에서 대규모 출정식을 갖고 본격적인 표심 잡기에 나섰습니다. 이날 출정식에는 윤준병 국회의원을 비롯해 박우정 상임선대위원장과 민주당 소속 고창 지역 광역기초의원 후보들이 대거 직결했습니다. 심덕석 후보는 민선국이 고창의 청사진으로 고창역 신설 등 서해안 중심도시와 고창 르네상스 시대를 제시했습니다. 심 후보는 또 첨단 농업화와 전력에너지 경제도시, 농어촌 기본소득 선도도시를 만들겠다고 공약했습니다. 로봇과 드론을 영농 현장에 투입시켜 농작업을 편하게 하겠습니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에 조속히 편입되도록 하여 우리 국민들에게 효도하는 농장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서해안 철도를 국가 기본계획에 꼭 반영시켜 고창역을 반드시 신설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국혁신당 유기상 후보는 최인규, 이종혜 등 기초의원 후보와 함께 선거운동 출정식을 열고 본격적인 득표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고창터미널 사거리에서 열린 출정식에서 후보들은 고창을 바꾸자는 구호와 함께 6월 3일은 3번을 찍는 날이라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유기상 고창군수 후보는 햇빛연금과 바람연금, 고창형 농어촌 기본소득 지급 등을 통한 고창 지역 발전안을 제시했습니다. 농어촌 기본소득 제도하고 또 90호 앞바다에 있는 풍력 발전을 끌어서 바람연금, 또 고창의 모든 공공용지에 태양광을 만들어서 바람연금, 햇빛연금, 그다음에 예산으로 지급하는 농촌 주민수당을 합해서 고창 군민의 기본소득 제도, 고창식으로 확실하게 만드는 걸 시작을 하는 게 첫 번째고요. 무소속 장명식 후보는 대규모 수목장을 조성해 고창 황토배기에 출자했던 군민들의 소득을 높일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황토배기를 지금이라도 18년 전에 잘못된 것을 지금이라도 바로 잡는 방법은 저 장명식이가 제안한 대로 수목장을 3만 평 만들어서 300억으로 만들어서 그때 출자하셨던 분의 100만 원이면 1000만 원 가치로 돌려주는 것이 제 첫 번째 공약입니다. 두 번째 공약은 우리가 존엄사의 성지로 고창을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무소속 정원환 후보는 정원 박람회 개최와 6차 산업화를 통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겠다고 공약했습니다. 고창읍의 중요성이 크죠. 그래서 우리 고창읍의 발전을 위해서는 노동저수지 인근에 100만 평의 고창 동학 정원 박람회를 개최해야만이 거기서 관광객들이 모시고 그다음에 야산개발 대책을 세워서 거기서 6차 산업으로 해서 가공해서 판매하면은 고창이 잘 살 수 있습니다. 4명의 고창군수 후보들이 저마다의 강점을 내세우며 자신이 지역경제 활성화 적임자임을 강조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나호입니다. (6월 3일) 치러지는 제9회 전국 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우리 지역 후보들의 면면을 살펴보는 기획보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진보당 오은미 순창군수 후보를 만나봅니다. 정명기 기자입니다. 진보당 순창군수 후보 오은미입니다. 군민이 군수다.
산업 전반에 활용되고 있는 마이크로바이옴 분야가 지금 세계 시장에서 연평균 7.6% 성장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강력한 한국의 미래 성장 동력이라고 보는데 우리 순창은 다행스럽게 발효 미생물 산업진흥원의 마이크로바이옴 분야 국내 최고 수준의 인프라를 지금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국가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고 또 국민성장펀드 1조 투자 유치를 반드시 실현해내겠다는 것입니다. 또 여기에 더해서 연구소, 또 미생물 특성화고 유치, 또 기업 유치로 대규모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해서 100년 순창 발전의 초석을 반드시 만들겠습니다. 네, 지금 전남 나주와 화순에서 시행을 하고 있는데 무주택 청년, 18세에서 45세 청년들에게 여기에 더해서 저는 신혼부부에게 임기 내에 월세 1만 원 임대주택 100세대를 공급하겠습니다. 기본소득과 일자리가 보장되고 또 정주 여건이 개선되면 순창의 인구 감소 문제를 반드시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또 한 가지는 의료, 요양, 돌봄 등 지금 국가적으로도 통합 돌봄 서비스를 지금 실시하고 있는데 이를 생활 밀착형으로 군 단위에서 또 은, 면, 마을 단위로 확대해서 효능감 있게 돌봄 통합 서비스를 확대 제공하겠습니다. 특히 읍면 단위에 지금 보건지소가 있지만 공중보건호가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여기에 보건지소 1인 공중보건호 충원을 반드시 실현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생혁명 공약인데요. 지금 현재 그 기본소득을 지급하면서 아동수당하고 농민수당을 깎았거든요. 네, 이를 다시 복원해서 더 추가로 증액해서 아동수당 월 50만 원, 또 농민수당 월 30만 원, 농어촌 기본소득 월 30만 원을 반드시 실현하겠다는 것이고요. 또 지금 신생아 출산지원금 1억 원, 또 우리 아이 자립펀드 1억 원을 또 지원하겠다. 그리고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관내 모든 경로당에 공공 무상 급식을 통해서 어르신들이 점심 저녁까지 식사를 하실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거 하고요. 또 가장 소외되고 있는 4, 5, 60대 중반의 장년층들에게 5천만 원 목돈 마련 펀드를 반드시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동, 청소년, 어르신들에게 버스 요금 무상화를 반드시 실현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예산이 어디에 있냐, 어디서 날 거냐 이제 궁금하실 텐데요. 지금 현재 순창군 예산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저 민생군수 오은미는 1천억 원 민생 예산을 확보해서 순창을 농업농촌의 기본복지사회 모델로 반드시 만들겠습니다. 문화관광 인프라를 구축해서 천혜의 관광 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순창을 세계인이 찾는 관광 명소로 만들겠습니다. AR, VR 기반 디지털 발효 문화 콘텐츠를 확대하고 체험형 문화관광 플랫폼을 구축하는 한편 지금 숙박시설이 많이 부족한 순창에 유수 호스텔을 건립하여 부족한 숙박시설을 반드시 개선하겠습니다. 또 주민자치를 전면 확대해서 진짜 혁신군정을 실현해 보겠습니다. 이름만 주민자치회 전환이 아니라 주민자치회에 순창군 예산 5%를 우선 배정해서 실질적인 주민자치를 실현하겠다는 것입니다. 읍면 주민자치회장 직선제를 실현해서 주민자치회장과 군수가 참여하는 혁신군정운영위원회를 건설하겠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군수 1인의 독단적 군정 운영이 아니라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혁신군정을 우리 순창에서부터 반드시 실현하겠습니다. 제9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정읍시장 선거에 출마한 무소속 김재선 후보가 선관위가 공식 후보 토론회에 자신을 배척했다며 삭발 항의했습니다. 김재선 후보는 22일 정읍시 선거관리위원회 앞에서 선거 토론회 배척에 반발해 직접 삭발을 단행했습니다. 김 후보는 부당한 선거 방해에 맞서 뜻을 굽히지 않겠다는 의지를 담아 삭발한다고 밝혔습니다.
정읍시 선관위 관계자는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선거일 전 30일 이내 주요 방송사와 일간신문 등에서 실시한 여론조사 가운데 평균 지지도 5% 이상의 후보만이 토론회 초청 대상 후보가 된다며 토론회 초청 대상 제외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선관위가 어떤 특정 후보를 계속 지지를 하는 모습을 보이고 특정 후보를 지지한다는 자세를 보이고 거기에서 정읍시장 후보로서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고 선관위가 저를 또 이번에 3자 TV 토론회를 참석을 시켜주지 않겠답니다. 조국혁신당 강동원 남원시장 후보가 더불어민주당 양충모 후보의 선거사무소 외벽 현수막과 관련해 남원이 아닌 외지 업체에서 제작해 내려왔다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강 후보는 선거 과정에서 현수막 제작 등 소규모 예산 지출은 침체한 지역 골목 상권과 소상공인들에게 가뭄의 단비와도 같은 기회라며 경제시장 호소인의 씁쓸한 민낯일 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양 후보를 향해 변명 뒤에 숨지 말고 1대1 공개 정책 토론회에 나와 정체성과 경력 의혹 그리고 남원 경제에 대한 진정성을 시민 앞에 검증받으라고 촉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양충모 후보 측은 서울에서 광고업체를 운영하는 초등학교 동창이 선거사무소 현수막을 후원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며 출력은 동창의 공장에서 진행했지만 조명 등 후가공 처리와 설치는 남원 업체가 맡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선거 법령에 따라 계산서 발행 등 적법하게 회계 처리했고 이외의 모든 제작물은 지역 업체를 통해 제작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남호 전북교육감 후보는 교육부 시행령 개정으로 상산고 수준의 명품고 10개를 육성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남호 후보는 22일 보도자료를 통해 교육부가 지난 20일 교육감에게 지역특화 특성화고 지정 권한을 부여하는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전했습니다. 이 후보는 교육부가 지역특화 특성화고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면서 핵심 공약으로 내세운 상산고 수준 명품고 10개 육성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이 갖춰졌다고 말했습니다. 전북 도민일보 기사입니다. 6.3 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21일 전북교육감 선거에 출마한 이남호, 천호성 후보가 같은 시각 같은 장소에서 나란히 첫 유세를 펼치며 초반부터 팽팽한 기싸움을 벌였다는 내용인데요. 이날 오전 7시 30분 두 후보는 나란히 전주 종합운동장 사거리로 향했다고 합니다. 출근길 차량과 시민들로 붐비는 도심 한복판에서 길 하나를 사이에 두고 손을 흔들며 지지를 호소했다고 하는데요. 불과 몇 미터 거리였지만 양측 캠프 사이에 흐르는 긴장감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다고 합니다. 선거운동 첫날 분위기는 말 그대로 정면 대결이었다고 하는데요. 두 후보 모두 전북 교육을 바꾸겠다는 메시지를 내세웠지만 현장에서는 정책 경쟁보다 한치도 물러서지 않으려는 신경전이 더욱 강하게 감지됐다고 전했습니다. 양측 선거대책위원회는 이날 오전부터 기자회견과 유세 일정을 쉼없이 이어가며 정면으로 맞붙었다고 하는데요. 전북교육청 기자실에서는 30분 간격으로 기자회견이 연이어 열렸다고 합니다. 상대 후보를 겨냥한 네거티브 공세 일색이었다고 하는데 유세 현장에서도 상대 후보를 견제하려는 듯 일정과 장소가 수시로 바뀌며 혼란스러운 모습이 이어졌다고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신문브리핑이었습니다. 6월 3일 치러지는 제9회 전국 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우리 지역 후보들의 면면을 살펴보는 기획보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더불어민주당 최영일 순창군수 후보를 만나봅니다. 정명기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순창 군수 후보 최영일입니다. 순창을 더 새롭게, 군민을 더 행복하게 꼭 만들겠습니다. 사실 당초 임기가 시작될 때 공약을 공공형 일자리를 1280개를 3300개까지 늘리겠다는 공약을 했습니다. 이유는 사실상 어르신들이 연세가 들어가시면서
혼자 거주하시는 분들도 많고 또 굉장히 외로우시고 또 이런 분들을 어떻게 하면 밖으로 우리 국민들과 함께 어우러져서 생활하고 또 때가 되면 달달이 급여가 나가고 그래서 앞으로도 3,000개의 공공형 일자리는 추진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지역 내 일자리 부분도 굉장히 통계상으로 늘어나는 것은 사실이지만 한 가지 안타까운 것이 그러면 저희가 매 분기별로 기업인 간담회랍니다. 민원보다는 일자리에 대한 인력 수급 부분을 굉장히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순창군이 농생명 산업지구로 선정이 되고 그와 더불어서 발효 농생명을 중심으로 한 우리 지식센터를 지금 건립 중에 있는데 거기에는 이미 30여 개가 넘는 기업들이 신청을 했습니다. 그것이 준공이 돼서 본격적으로 기업들이 입주하게 되면 거기에서도 굉장히 많은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될 거라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요. 우리 순창읍이 광주나 전주하고 월세값이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거주하고 있는 청장년층 또 신혼이 굉장히 거주 시설이 부족하고 또 굉장히 어려움이 많죠. 그래서 제가 이번 공약 중에 하나가 반값 주택을 100호를 건설해서 청년 그리고 신혼부부 그다음에 장애인 이런 분들한테 지원하는 공약을 했습니다. 상당히 그것이 완공이 되면 사업비는 약 320억 금요로 생각을 하고 있고 그와 별도로 임대 아파트에 들어가는 입주민들에게도 우리가 월세 지원하는 것까지 폭넓게 확대를 해서 주거 안정을 꾀할 것이다. 4년 전 제가 처음 결제했던 것이 보편적 복지였습니다. 아동, 그리고 청년, 그리고 어르신들 이 복지의 수준을 피부에 와닿는 정책을 함으로 인해서 우리 주민들의 만족도를 높이고 그래서 아시다시피 순창군이 23, 24, 25 3년 연속 인구가 늘어난 것은 결국에는 그러한 보편적 복지가 중심이 된 결과라고 생각을 하고 촘촘하고 두텁게 지원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지금 순창 관내에서 가장 우선시 돼야 할 부분은 저는 교통 약자에 대한 배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외곽에 거주하시는 분들도 그런 교통 여건이 좋지 않기 때문에 일단은 읍을 중심으로 어르신들이 마을에서 언제든지 나오고 들어갈 수 있도록 순환형 무료 버스를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즉 현 정부에서 123개의 국정 과제를 발표했지 않습니까? 그 중에 과연 우리 순창군이 접목 가능한 것이 무엇일까? 아시다시피 우리 순창군은 작년 10월 21일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군으로 선정이 됐고 본격적으로 1월 달부터 매월 15만 원씩 지급이 시작이 되었는데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마을별로 협동조합을 설립해서 그 받는 돈의 일부를 기금으로 적립을 하자. 그래서 만들어진 기금 플러스 금융권 플러스 우리 행정 플러스 해서 순창군 320개 마을에서 100개 마을을 우선적으로 햇빛 소득 마을로 만들어 보자. 그리고 거기에서 나오는 소득을 그 마을 내에서 꼭 필요한 곳에 재순환시키는 그런 모델을 한번 순창군이 선도적으로 만들어 보자.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